자, 증권 제약바이오 몇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부터 확인해 볼게요. 2025년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021년의 실적만큼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물론 그때 대비해서 40% 정도는 덜 올라간 모습입니다.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까지 존재를 하고 있고요. 투자 회사들이 실적이 잘 나왔죠. 그것까지 포함을 해놓으면 만 원까지 올라가는 게 정상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역대적으로 보게 되면 9,500원에서 만 원까지는 옳다라고 봐요. 다만 그 이상 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더 받쳐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 금액이 많으면 당연히 실적은 당연히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 7,000원 전후겠죠. 7,200원 수준까지 보시면 되는데 그냥 조금 더 러프하게 7,000원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9,500원대까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실적이 나오는 걸 체크를 해가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미래세 증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밸류업이나 그 외에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 미래세 증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도 가장 강하게 하는 회사고요. 2025년이 2023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024년이 6년이요. 2025년 대비 더 증가를 하죠.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4분기 실적 좋았고요. 1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은데 2분기에는 실적이 좀 떨어질 것 같네요. 그런데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 아마 변동이 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6,600원일 때가 2024년 8월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77,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현 기준으로는 박스권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박스권이 맞아요. 그래서 63,800원이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74,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가기는 간 종목인데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바닥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 쪽이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이 이럴 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다 하나 더 안 좋아하는 건 증권주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제 기준에서는 딱히 그렇게 좋아지진 않는데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 가기는 할 거예요. 뭐 증권주 전반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K증권이 작년이 턴 어라운드 됐습니다. 주식수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021년에 2026년은 좀 버금가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원래는 1,000원 언더로 움직였었던 종목이었는데 아시다시피 1,000원 이하에선 상장 폐지 요건이 좀 해당 사항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현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164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 상승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2,400원이죠. 2,400원 부근이 단기적인 고점입니다. 2,4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3,5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에 증권 관련주가 좋다 보니까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그래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몇 년 동안 평생 들고 있을 거 아니라면
이탈가, 이탈 시에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더 옳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하는 단가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1640원 이탈 시에 145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해상입니다. 매출액은 나와 있지 않고요. 단기 순이익 보게 되면 2025년 대비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분기 실적 보게 되면 4분기에 작년 4분기죠. 적자 기록을 했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2022년과 실적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된 거고요. 주가 확인해 보게 되면 2022년까지 확인을 해봤을 때 37,000원 정도가 뭐 적정 가격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보상을 일부 해주려고 보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그때 이후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 저항이 31,700원이었죠. 뭐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37,000원을 이탈 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많이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런 악재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26,0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의 경우는 29,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26,0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37,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죠. 2024년에 별도로 흑자 전환되었다가 적자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까지 적자 예상을 하고 있네요.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분기로 보면 실적이 나와 있진 않은 종목이고요. 플랫폼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면역질환 치료제, 아토피 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지속 우상향을 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상향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런 제약 바이오의 경우 변동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산 아토피에 신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적과는 거리가 먼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정받으면 같이 조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4,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뭐 괜찮다라고 봐요. 다만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74,000원이죠. 그래서 74,000원은 단기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주가가 바닥에 있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이죠. 물론 제약바이오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기술적으로만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기준은 64,000원, 64,500원이 이탈가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해드렸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2G 바이오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2022년에 별도로 단기순이익 흑자 전환을 한 다음에 적자가 지속이 됐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과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이런 종목들인 거죠. 앞서서도 에이프릴 바이오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G2G 바이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일시적으로 이란 사태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98,800원 수준이었습니다. 98,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지속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 시점만 본다라고 한다면 98,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들고 가시고요. 11만 4천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10만 8천원 이탈하기 전까지 홀딩하는 전략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멘텀이 계속 형성되게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랑은 상관이 없죠. 어떤 하나의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 주가가 일반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G2G 바이오는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1,500억 베팅을 3월 달에 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대감이 큰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주식이 나오는 순간 변수가 굉장히 커지겠죠. 악재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수급이 매도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의 경우는 뭐 어떤 호재가 미리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흐름대로 끌고 가는 게 옳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그냥 몇 종목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링크 솔루션 확인해 보게 되면 그동안 2024년, 2025년 적자 기록을 하다가 2026년부터 흑자 턴어라운드, 2027년이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분기는 실적이 안 나왔고요. 적자가 지속이 되었고 2026년 흑자 전환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이네요. 최근에 들어서 47억 300억 규모의 공급 계약도 체결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의 경우는 스페이스X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네요. 우주항공의 품질 인증까지 받은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지지저항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68,000원이 중요한 가격이네요. 68,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전의 고점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7,000원대까지는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매수 매도를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전체적인 매도가 아니라 비중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톤이라는 종목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전에 ICTK라는 종목을 분석을 했죠. 그때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톤과 같은 양자암호, 양자 컴퓨팅 테마에 엮여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재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전일 미국 확인해 보게 되면 뭐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 기준으로는 6,000원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가격이 8,570원 정도네요. 8,570원인데 그 전까지 올라오다가 흐름이 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이 종목은 볼 때 8,000원대까지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주도 하나 볼게요. 두산우인데 수익 이 종목은 상당히 크게 났을 거예요. 두산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46만 원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62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가격 있죠. 55만 원 수준이 단기적인 저항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 가격은 돌려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2만 원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기준으로 손절가는 얼마로 잡혀 있냐? 50만 3,500원으로 이탈가가 잡혀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